플루이드 모션을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거시적으로 보는 컨트롤 볼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디퍼런셜 어프로치가 있다. 디퍼런셜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는 큰 거를 잘게 메쉬를 쪼개가지고 각각의 컨트롤 볼륨에 대한 레이놀즈 트랜스퍼 시스템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의 속도나 상태량을 구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물탱크를 채워 넣는 컨트롤 볼륨은 좀 제한적인 정보를 주는 반면 이렇게 거시적인 게 아니라 미시적으로 컨트롤 볼륨을 쪼개서 공부를 하는 이 나비스톡스 이퀘이션이라든가 디퍼런셜 어프로치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인 거고, 이래서 제가 이제 그 미분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플루이드의 액셀러레이션 필드, 액셀러레이션은 너무 중요해요. 속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제일 중요한 베리어블이라고 그랬어요. 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고 가속도랑 그 밀도나 질량을 이용하면 힘이 나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체역학에서는 속도라든가 가속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유체역학의 특성상 하나의 파티클들을 계속 따라가는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제한이 많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고 그때의 시간에서 보는 오일러리안 관점에서의 속도와 오일러리안 관점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는 게 좋은데,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역학에서 공부했던 라그랑지안 관점이 아니다 보니까 가속도를 구할 때 그냥 단순하게 dv/dt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로컬 액셀러레이션과 컨벡티브 액셀러레이션이라는 폼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 방정식을 할 때 속도가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될 텐데 이거를 그냥 dv/dt 이렇게 해서 가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컨벡티브 텀을 반드시 넣어줘야지 액셀러레이션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즉 오일러리안의 벨로시티로 여러분들이 가속도를 구할 때는 이 컨벡티브 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굉장히 작은 컨트롤 볼륨 상에서의 이제 레이놀즈 트랜스퍼 티오렘을 적용하다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마스 컨저베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B라고 하는 거에 M을 넣었으면 요게 요런 식과 요런 식으로 쪼개지는데, 요거는 어차피 굉장히 작은 미시의 컨트롤 볼륨이라고 해서 dx, dy, dg라고 했고, 제가 하나 포인트를 잡은 게 뭐였냐면은 이 ddt라고 하는 게 밖에 있는데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fixed control volume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이 ddt가 밖으로 있다는 거는 이 컨트롤 볼륨이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differential equation approach에서는 일단은 fixed된 아주 작은 infinitesimal fluid의 컨트롤 볼륨이다 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를 했고,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dv를 적분하면 어쨌든 dx, dy, dg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볼륨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는 이 질량유량에 대한 플럭스가 나오는데, 이 질량유량 플럭스, 이 매스, 타임에 대한 매스의 변화량 질량유량이라고 하는 거는 rho a v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rho va, 즉 rho a v, rho va, rho va, dy dg, rho va, 이거 rho va인데 x일 때는 이거고, x 플러스 dx일 때는 dx만큼 변화한 거를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변화량을 쫙 고려해줘서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out은 이렇게 되고 x는 각각 x평면, y평면, z평면에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놀즈 트랜스퍼 티오렘에서는 out은 플러스 in은 마이너스,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out은 나가는 방향과 면벡터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플러스, in이라고 하는 거는 면벡터의 방향과 나오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플러스랑 마이너스 구조가 생겨서 지워지면서 남는 건 요거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떤 책에서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기술하지 않고 점을 여기로 잡고 이거를 마이너스 2분의 1 dx, 그다음에 얘를 플러스 2분의 1 dx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걸 0으로 잡고 dx를 잡나, 정확하게 요 중간을 잡고 2분의 1 dx, 마이너스 2분의 1 dx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dx를 빼주면 어쨌든 2분의 1 dx에 마이너스 2분의 1 dx 하면 dx가 나와가지고 똑같습니다. 책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게 있다. 그 정도로만 좀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지워지다 보면은 이런 식이 나와서 mass conservation의 절대적인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steady state라든가 incompressible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continuity equation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했던 게 differential equation의 mass conservation의 결론이었고, 그 다음에 cylindrical coordinate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나비스톡스 한 방에 끝내기, 그 유체역학 한 방에 끝내기, 나비스톡스 제대로 끝내기, 그걸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주면은 레이놀즈 트랜스퍼 티오렘을 똑같이 적용해주고 운동량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값에 선형 운동량 MV를 넣어주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되는데, 요게 MV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똑같이 픽스된 컨트롤 볼륨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어쨌든 컨트롤 볼륨 상에서의 dv로 적분해주면 dv 값이 나오는데, 이 dv 값은 dx, dy, dg다 똑같을 거고요. 이번에는 질량유량이 아니라 이제는
모멘텀 플럭스가 나오는 거죠. 모멘텀이 mv인데 플럭스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라서 모멘텀이 흐르는 거니까 운동량이 흐르는 거니까 모멘텀 플럭스가 되는 거고 아웃은 플러스 이는 마이너스 똑같을 거고요. x일 때는 이건데 x 플러스 dx일 때는 dx만큼을 변화를 고려해 준 즉 rho uv라고 하는 거에 dx만큼 변화량의 dx를 곱해 준 다음에 a를 곱해 준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고 아웃렛의 모멘텀 플렉스에서 인렛의 모멘텀 플렉스를 지워 주다 보면은 결국 남는 거는 요게 남는다 말씀드렸고요. 요걸 남는데 요게 결국은 모멘텀의 시스템에 대한 시간 변화량은 알자 힘 F가 되는 거고 이 알자 힘 F를 dx, y, dg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거 로우 u가 m 다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나머진 그대로 그다음에 요거 하나는 그대로 하고 요거를 미분해주면은 각각의 텀은 이렇게 노란색과 연두색으로 나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란색끼리 V로 묶어주고 연두색끼리 로우로 묶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노란색이 어라 mass conservation이네. 이거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썼던 mass conservation law에 의해서 제로가 될 것이고 결국은 미시적인 컨트롤 볼륨상에서 발생하는 net force라고 하는 거는 rho times dv dt dx dy dz 이때 v는 당연히 오일러리안 관점이고 이 dv dt를 materials derivative를 한 그 가속도와 dx dy dz 즉 infinitesimal한 컨트롤 볼륨상에서의 볼륨과 선형비례하는 어떤 force의 관계식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엘리먼트 사이즈 또는 볼륨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는 force가 뭐가 있는지를 보니까 아하 body force가 아니고 surface force가 있구나. body force는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하는 gravity와 같은 것이고 surface force는 어쨌든 볼륨이 커지면은 면도 증가할 테니까 면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pressure 예를 들면은 hydrostatic과 같은 압력이라든가 viscosity와 같은 점성력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body force는 뭐가 있는데 surface force는 뭐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준 게 29강 때 했던 거죠. 그래서 body force는 이게 있고 surface force는 이게 있는데 surface force에는 hydrostatic, viscosity를 해서 이렇게 텐서 형태를 제가 다 설명해 드렸었고요. gravity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mg 이렇게 됐으니까 해줬고요. 이게 결국은 surface force다 보니까 x평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 y평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 z평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 그거를 각각 x방향의 힘, y방향의 힘, z방향의 힘 하다 보니까 결국 3 곱하기 3에 9개의 성분이 나오는 텐서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약속은 뭐냐 i평면에서 J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힘 이걸 본 거고요.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X방향의 힘만 쫙 보고 Y방향의 힘만 쫙 보고 Z방향의 힘만 쫙 보는 거예요. 왜? 벡터 폼으로 나오잖아. 카르테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는 ZI 방향, J 방향, K 방향으로 나오니까 X, Y, Z 평면에서 각각 작용하는 X 방향의 힘 쫙 계산해 보고 그러면 다음에는 X, Y, Z 평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Y 방향의 힘 쫙 계산해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X 방향의 모든 서페이스에서 작용하고 있는 R자 힘 나중 빼기 처음만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항상 부호규학은 뭐였어요? 이 컨트롤 서페이스에서 나가는 방향이 플러스라고 일단 잡은 상태에서 이걸 계산해 보니 요 평면에서는 요런 힘이 있고 요 평면에서는 요런 힘이 있고 요 평면에서는 요런 힘이 있어서 지워지다 보니까 요게 남는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뭐야? 하이드로스태틱 텀과 viscosity term이 있어서 hydrostatic term은 항상 XX, YY, ZZ로만 작용하는 게 그러니까 노멀한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게 하이드로스태틱의 그 수직으로만 작용하는 게 성질이니까 요게만 PPP가 있고 나머지는 XX, XY, XZ, YX, YY, YZ, ZX, ZY, ZZ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XX는 뭐예요? X평면에서 X방향의 힘, X평면에서 Y방향의 힘, X평면에서 Z방향의 힘, Y평면에서 X방향의 힘, Y평면에서 Y방향의 힘, Y평면에서 Z방향의 힘. 다시 한번 Z평면에서 X방향 힘, Z평면에서 Y방향 힘, Z평면에서 Z방향의 힘이에요. P는 왜 여기만 있어? 당연하지. 항상 노말로 작용하니까 X평면에서 X방향으로 작용하는 것만 하이드로스태틱 포스고 Y평면에서 Y방향으로 작용하는 것만 하이드로스태틱이고 Z평면에서 Z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게 하이드로스태틱이니까 여기에만 P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완성이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X방향의 성분만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X방향의 성분만 이렇게 넣어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쪼개지고 이거를 역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짧게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그레이디언트 폼으로. 여기에서까지도 아직 나베스톡스가 안 났단 말이에요. 나베스톡스는 뭔데? 자, 리니얼 모멘텀, 즉 선형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를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적용시켜 준 것 중에서 만약에 내가 비스커스티를 고려하지 않겠어. 그러면 그냥 오일러리안 이퀘이션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뉴토니안 플루이드에 대해서
인컴프레시블 조건에서 구해주겠어라고 하면 이제 드디어 나비스톡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모멘텀 리니어 모멘텀의 보존 방정식에다가 뉴토니안 플루이드와 인컴프레시블을 적용시켜주면은 각각 요런 식이,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했던 거야. 요거 짝짝짝짝 x, y, z를 한 거고요. 요거를 우리 오일러리안 관점과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x, y, z만 그냥 t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게 아니라 컨벡티브 텀도 나와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써준 거예요. 이렇게 써준 다음에 내가 나베스톡스 뭐라 그랬죠? 뉴토니안 플루이드에 대한 것만이에요. 그럼 뉴토니안 플루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shear 스트레스와 뮤와 속도와 그 어떤 그 속도에 따른 그레이던트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유체역학의 성질을 넣어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유라 쿵짝쿵짝 짝짝짝 하다 보면은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나베스톡스 이쿠에이션이다. 즉 로 G라고 하는 거와 하이드로스태틱 텀과 그 다음에 이거 시간, 그러니까 속도에 대해서 각각의 포지션으로 두 번씩 미분해 준 거에 점성 개수를 곱해 준 것이 각각 속도에 따른 전미분을 해준 값과 같다. 이게 incompressible flow와 뉴토니안 플루이드에서 작용하는 나베스톡스 이쿠에이션이다. 라는 것까지가 결론이었고,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떤 다 얘기 드렸어요. 이런 거 뭐 쉐어 스트레스의 정의 이런 거 다 유튜브에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것들 많으니까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는 어떻게 푸냐? 문제는 이거를 식을 이용해서 컨티뉴티 이쿠에이션을 해가지고 모르는 정보 지어주고, 그다음에 나베스톡스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싹싹싹싹 열심히 지어주다 보면은 결국은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챕터 3에서 배운 거과 챕터 4에서 배운 거의 차이는 뭐냐면은 챕터 3는 이렇게 거시적으로 몇 초 걸리는데 아니면은 뭐 얼만큼 뭐 속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에 반면 differential approach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정확한 식이 나오니까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반복해서 많이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유체역학을 이것만 이해해도 정말 학교 수업 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건데 이 정도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난 다 안다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요. 교수님께서 내주는 숙제나 예제 같은 거를 한번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안 보고 풀어보세요. 안 보고 쫙 풀어보고요. 계속 모르겠으면 답을 봐도 상관없는데 반복적으로 안 보는 푸는 거를 열심히 연습하다 보시면 내거화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거화를 해놓고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뭐 나베스톡스 유도하는 이런 과정들 사실 손 아파요. 나도 이거 항상 얘기했잖아. 내가 고려대학교에서 집에 과천이라서 항상 삼각지까지 갔다가 사당으로 내려가는 그 4호선 탈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공지 빈 노트에다가 이거 적으면서 갔다 오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눈을 감고 만약에 너무 힘들어. 눈을 감고서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 보는 상태에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 번을 반복해서 정말 수도 없이 반복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차근차근히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다가 하고 예제랑 연습 문제랑 숙제 이런 거 안 보고 풀다 보면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나오면 이게 못 풀 수가 있겠냐고요. 못 풀 수가 없다고요. 정말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체역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CFD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 다른 게 더 관심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공부 더 하시면서 또 연구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차근차근히 진로에 대한 옵션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대학원을 무조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회사 인턴도 해보고 대학원 인턴도 해보면서 연구자로서 내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일하는 거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삶이 나한테 맞는 과정인지 안 맞는 과정인지 한번 체크해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학년 때 공부를 좀 마음에 이렇게 재밌게 하다 보면 그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공부가 너무 재미없어. 막 교수님께서 강의하는데 막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재미가 없으니까 난 연구랑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가 딱 재밌어지고 이해가 되면은 생각해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좀 재밌네, 연구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옵션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기서 재미를 찾아가는 과정부터 여러분들이 일단 앞단추가 맞춰지는 거니까 제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최소한 정말 공부에 대한 그 찐 재미를 좀 느끼면서 진로를 좀 더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잘 설정을 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 진정성이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요. 수고 정말 많으셨고 유체역학 원 파트가 오늘로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상사법칙, 그 다음에 내부 유동, 외부 유동, 그 다음에 컴프레시블 플로우까지 해서 유체역학을 빨리 완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너무너무 반복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저 새끼는 왜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내 머리가 좋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해주면서 나를 좀 욕을 좀 덜 하면서 그 시간에 듣는 게 귀찮으면 내가 얘기하는 이 잡소리를 할 때 한 번이라도 적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본인이 굳이 복습할 시간 마련하지 않고서라도 이 시간 내에 같이 공부하면서 유치학학을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31강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상사법칙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